네. 안수빈님, 안시호님, 엄주다님, 우지혜님, 유미진님, 유지윤님, 윤영채님, 이나경님, 이동재님, 이시은님, 이진용님, 전유민님, 전유민님, 네. 정예인님, 조현우님, 최미송님, 최미송님 안 계세요? 최민수님, 최민영님, 한민지님, 안예찬님, 황예원님, 잠깐만요. 지금 출첵 안 되신 분들이 김도희님, 김지훈님, 박서현님, 유미진님, 최미송님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지금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명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도희님, 김지훈님, 박서현님, 유미진님, 최미송님 안 계세요? 네, 혹시 주위에 이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들어오라고. 오늘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 있으면 좋잖아요. 잠깐만요. 자, 오늘은 중간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저번 주에 공지를 드렸듯이 강의가 많이 길 것 같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가셔서 일주일 정도 동안 중간고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 인생에 약간 첫 AI 스타트를 끊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이드를 조금 드리는 걸 기반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중간고사 완벽 대비를 오늘 할 겁니다. 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거의 좀 가이드에 좀 가까운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캠퍼스에다가 중간고사 리포트 제출 과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거기 안에 가이드 파일을 첨부해서 올려놨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이쪽에 아마 다 표기가 될 것 같은데 쭉 뒤로 가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편하게 좀 넘어가면서 보기 위해서 PPT 파일로 공유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쭉 아래 보면 시험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시험 가이드가 있고 그 LMS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e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e캠퍼스 안에 과제 탭에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우리가 리포트 쓸 때 손으로 안 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하신 거 그냥 그대로 정리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잘 정리해 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e캠퍼스. 저도 이거 e캠퍼스라는 거 처음 써봐가지고 과제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릴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에이전트랑 프롬프트랑 스킬을 만들어서 그거 내 병목 하나 없애보는 걸 실제 AI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주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좀 센스 있게 빨리 하시면 제 생각엔 3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네. 근데 퀄리티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할 내용들이 이제 이거 퀄리티 어떻게 올릴 거냐를 이제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유를 좀 할게요.
네, 이렇게 뭐 중간고사라고 돼 있긴 한데 그냥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이 그 방식 중에 가장 그래도 효율적인,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내더라도 돈을 아예 안 내더라도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리를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그 프롬프트 작성,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파일,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 그리고 데스크탑 그 관련된 건 없어요. 웹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저희가 배웠던 게 이 클로드 데스크탑이었는데 클로드 데스크탑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웹에서 클로드 로그인해도 쓸 수 있는 걸로 과제를 준비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네 개입니다. 네, 하나가 에이전트에 관련된 심화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프롬프트 레벨업 해볼 거고, 세 번째가 스킬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네 번째가 과제 리포트 얘기할 겁니다. 우선 중간고사는 세 가지 미션을 제가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에이전트 만들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프롬프트를 만들 건데 조금 더 그러니까 고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을 잘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써볼 거고요. 중간고사에서. 세 번째가 스킬 활용해서 뭔가 하나 결과물 만들어 보는 것까지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세 가지예요. 하나가 미션 실습할 거고, 두 번째가 리포트 정리할 거고, 세 번째가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출한 걸 제가 일일이 보고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제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이 낸 리포트를 평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깊은 고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채점 방식 자체를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정의해서 여러분들의 리포트를 평가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만들고 에이전트가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I가 만들고 AI가 평가하는 방식. 그렇게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세 축으로 나눠서요. 에이전트, 프롬프트, 스킬 세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역할 지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넣는 거,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지식은 이제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파일 첨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보통은 지식이라고 하고 지금 웹에서 나온 파일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내 역할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지침,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난 어떤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쓰고 있는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줘야 되는가가 에이전트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킬은 저번 주에도 뭔가 우리가 디자인 만들기, 뭐 PPT 만들기 스킬 이런 거 만들어 봤듯이 스킬이라는 걸 기반으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기술화 시켜서 나만의 리포트 템플릿, 나만의 PPT 템플릿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스킬이고 이 스킬은 어느 곳에서는 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자인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거에 국한하지 마시고 필요한 걸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 사실 도구의 차이가 아니라 쓰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쓰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AI의 첫 시작이 사실 세 개입니다. 내가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에이전트에 그 AI의 역할을 부여하고 내가 질문을 잘하는 거 그리고 그 AI가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만들어주는 거 이 세 가지가 그냥 기본 축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다 파생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재 AI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뭔가 계속 새로 나오는 어떤 기술을 접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본질이 되는 그 바탕을 이해하면 그것들을 되게 더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에이전트 마스터라고 준비했는데 우선 저희가 병목 찾고 해결할 프로젝트 만들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은 듣고 그렇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일주일간 이제 이거를 직접 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AI를 쓰면 뭐 이런 거를 그 질문을 많이 하죠. 뭐 공부법이나 뭐 운동 루틴이나 뭐 과제 리포트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이게 되게 거시적이랑 좀 그렇고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줍니다. 왜냐면 그 항상 강조드리지만 내가 나라는 사람을 에이전트가 몰라서 그래요. AI가 몰라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침이라는 것과 파일이라는 걸로 나라는 사람을 인지시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 할 거고 또 배웠죠. 그래서 비서 매뉴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비서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뭐 에이전트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저는 친구로 보지만 이 친구에 대한 매뉴얼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는 누구야? 너의 이름은 뭐야? 그다음에 너는 무슨 역할이야?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했다면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겁니다. 잠깐만요. 또 누가 들어오셨네. 네, 서은서님. 잠깐만요. 그 출석 체크 좀 한번 진행하고 좀 진행을 할게요. 음. 아, 나도 들으셨구나. 네. 그래서 5가지의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가 내 역할이고요. 두 번째가 말투도 정할 수 있고, 세 번째가 규칙, 답변 규칙을 정할 수 있고, 답변 규칙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내 배경, 그리고 5번째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저희가 지침이라는 곳에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거를 제가 같이 조금 띄워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저번 주처럼. 그리고 데스크톱 앱은 여러분들이 안 쓰실 수 있으니까 플로트 웹에서 띄워서 좀 보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 공유를 해서 좀 볼게요. 혹시나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약간 재밌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보이려나? 이렇게 잡아서 제가 전체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보이죠? 우리가 이 5가지 요소를 이쪽에 보면 프로젝트 탭이 있을 겁니다. 웹에서 우리가 로그인하면. 그래서 여기에 리포트 작성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있는데 이쪽에 지침에 적는 겁니다. 네, 요 5가지를 이 지침에 적을 거예요. 네, 규칙, 생활, 이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역할 정의 같은 경우도 강한 역할과 약한 역할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강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과 약한 역할이 세게 적고 안 세게 적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AI가 봤을 때 매우 조금 딱 뾰족하게 정의되어져 있는 역할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도움이야. 무슨 도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운동 루틴을 짜주는 코치 같은 개념으로 좌우를 딱 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내 학교 생활 도와주는 애야가 아니라 너는 리포트를 실제로 작성해주는 친구야. 라든지 이렇게 강한 역할을 저희가 정의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AI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여기 위에 보면 이름과 역할인데 가장 첫 번째 줄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안 잃어버려요. 기억을.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름과 역할을 첫 번째 줄에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 짓는 거 좋아하니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역할을 넣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투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친근한 말투나 남자친구 같은 말투, 여자친구 같은 말투도 사실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딱딱한 말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 같은 말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쪽 아래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투 같은 거고 정해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완전 F라서 그냥 직설적으로 꽂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말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일을 할 때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의 성향상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놓으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친근하거나 혹은 이제 나를 신랄하게 비판해주는 말투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투도 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답변 규칙.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그대로 쓰셔도 돼요. 네, 이게 엄청 중요한데 여기 보면 규칙이라는 게 있죠.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막 블라블라 적었는데 체크리스트, 우선순위,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다 쓰셔도 돼요. 이게 이제 약간 그 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안 정하고 쓰는 사람보다 제가 봤을 때 10배 정도의 성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변 규칙을 왜 정하냐면 AI는 7살짜리 똑똑한 친구, 7살짜리 천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자 먹지 마라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먹는 애란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과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기 때문에 항상 얘들을 딱 바두리를 쳐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답변 규칙을 세 번째 정리해 주시면 좋고 네 번째가 답니다. 네, 생활이 있죠. 네, 이렇게 생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 병목은 뭐고 목표는 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정의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한 사항이라고 하는 게 그 두 번째의 세 번째의 규칙과 비슷한 건데 AI는 기본적으로 있어빌리티한 걸 좋아해요. 이게 있어빌리티한 걸 좋아한다는 게 얘가 원래 그런 성향이 아니라 인간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친구다 보니까 있어빌리티한 걸 보통 인간들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잘 쓴다는 건 이 제한 사항을 얼마나 잘 넣어서 애들이 굳이 필요 없는 것에 힘을 쏟지 않게 하냐를 정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한 사항을 우리가 적어줄 때는 이건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 나한테 뭐 이 내가 듣기 좋은 말 하지 마라든지 아니면 그 한 번에 뭐 다섯 문장 이상 쓰지 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 사항을 적어주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거 뭔가 차용을 한다면 비현실적인 조언하지 마라. 뻔한 동기 부여하지 마. 이게 좀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제한 사항을 적어주면 되고 이 제한 사항들은 실제 쓰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쓰면서 내가 이거를 제한 사항으로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이 프롬프트의 5단계 요소가 정의가 됩니다.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네, 지침 설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 들어가 보면 작성 있죠? 여기 하나 만드셨을 거고 여기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네,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누군가 들어오셨는데 잠시만요. 지금 들어왔다가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제가 이렇게 1차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초소책 해놓을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비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건 역할, 말투, 규칙, 배경, 제안을 잘 작성을 여기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 딱 맞는 답변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써야 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 강의 자료 주고 이거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 줄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먼저 정의하는 것도 좋지만 대략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역할, 말투, 규칙, 배경, 제한 이거 다섯 가지로 너가 프롬프트 작성을 너가 지침을 업데이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본인의 지침을 읽고 좋은 작성을 해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쓰는 게 AI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 뭐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우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거나 혹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써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게 다 보인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뭐 말투, 규칙, 배경, 그리고 제한 다 적어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중간고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넣어가지고 딱 넣어서 뒤에 간 다음에 이 지침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매우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 혹은 효과적으로 이제 시합을 치는 방법입니다. AI가 쓴 건 AI가 좋게 평가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실전 예시가 있는데, 요 실전 예시들은 사실 시간 관리 코치, 뭐 홈 트레이닝 코치, 돈 관리 코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젝트별로 나누는 겁니다. 네. 보면 이제 리포트 작성 프로젝트, 서원대 강의 자료 프로젝트 뭐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만 보면 메타 전문가, 비서, 제작자, 저는 사람으로 나눴죠.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도 이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 때 사람 기반으로 만드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 한 명의 내 그 비서나,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죠. 에이전트가 그 사람 기반으로 딱 만들어지게 되면 각각의 역할마다 이 다양한 그 내가 딱 시켜야 될 것도 정해지기도 하고, 금방 이야기한 지침이나 혹은 이 에이전트 단위가 굴러갈 때 되게 편하게 내가 이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 단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운동 코치 아니면 뭐 친구, 리포트, 학교 도우미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정하면 우리가 되게 좋은 프로젝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각각 필요할 때마다 클릭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에 아까 서원대 여기 리포트 작성인 친구, 이것도 제가 좀 바꿀게요. 학교 도우미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학교 도우미, 네, 학교 도우미 해가지고 귀엽게 이모티콘 하나 뭘로 좀 좋을까? 네, 이렇게 네, 네, 이게 약간 빵 셔틀처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 도우미에 파일 있죠, 이 파일.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 비서가 참고하는 파일들을 넣어 놓는 겁니다. 네, 플러스 버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도 되고요. 깃허브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기기에서 업로드라고 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거 업로드할 수도 있고 텍스트를 여기다가 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넣었던 것도 사실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쪽에 메모리가 뜹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건 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대화한 것들의 약간 중간값, 저장에 꼭 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얘가 알아서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마 안 건드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강의 자료를 올리거나 내 관련된 파일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쪽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프로젝트마다 파일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역할에 맞는 파일들을 잘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습은 제가 여기서 안 할 거고 그냥 중간고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습 타임을 좀 넘기고 진행을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더 좋은 거니까 이게 긁어가다가, 그러니까 저라면 이제 약간 꼼수라기보다는 이렇게 딱 긁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거 설정했잖아요. 이거 다 시켰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네. 별로 좋지 않은 거 알려주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럼 얘가 뭐 실수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는 거까지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그 토큰이라고 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텍스트로는 좋습니다. 네, 하나씩 점검해보자. 아, 뭔가 동작하냐? 안 해봤다, 테스트를. 근데 잘 넣었대요. 네, 이제 이러면 잘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고사 첫 번째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비서 만들기인데 프로젝트 만들고, 그리고 5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 만들고, 파일에 관련된 거 올리고, 이거 미션 1 결과 정리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저라면 이제 프로젝트명을 제 수업에 그 중간고사 작성하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 강의 자료 올리고 제 그 시험 가이드 올린 다음에 야 이거 뭐 하면 좋을까부터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사고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런 사고들을 계속 하셔야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내가 그 매우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냐가 사실 지금 세상에서 이그 승패를 가르기 때문에 제가 금방 이야기한 이런 사고들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매우 정도에 가까워요. 네,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 부여했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그 상황 설명했고, 또 뭐 이런 걸로 해줘를 우리가 지침에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해줘, 저 해줘, 저도 써줘, 그냥 중국어 네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AI한테 요청할 때도 네 가지를 잘 지키면 되게 좋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장비 없이 20분 초보 운동 루틴, 그러니까 운동 루틴 짜줘, 이렇게 하면 이거 대부분 이제 왼쪽으로 하죠. 네. 근데 오른쪽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정의하면 AI는 되게 좋은 답변을 내줍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이꼴 비추상이에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AI한테. 그럼 추상적으로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숫자 해줘. 뭐라 해야 될까, 체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열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집에서 장비 없이 20분 루틴 이런 거나, 아니면 뭔가 나 지금 시험 3일 남았는데 내가 보내준 PPT로 시험 문제 10개 도출,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 도와줘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애프터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 시험인데 범위는 오전까지 있고 3장 피부 장벽이 중요한데 핵심 개념 10개 정리해주고 각 개념마다 문제 한 개씩 만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겠죠.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실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침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지침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면 너 애프터처럼 맞냐고 물어봐. 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줄 수 있어요. 뭔가 예시를 주고 이 프롬프트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금방 얘기한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이게 맞냐고 물어봐줘. 또 마찬가지로 거기 아래에 이렇게 예시를 넣어두면 됩니다. 네. 지침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또 깎을 수 있겠죠. 학교 도우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규칙 메뉴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 시가 아닌 경우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내물어라. 내물고 맞냐고 체크해 하고, 구체적 지시가 아닌 것 그다음에 X하고 오늘 알린 정리해 뭐 운동 루틴 짜 뭐 이런 건데 구체적 지시인 것하고 또 마케팅 과제 마감 90분 전, 혹은 여기다 다시 좀 정리해 볼게요. 구체적 지시인 것 과제 90분 남았고 피부과학 3장 학습 60분 남았어. 이 형식 남았어. 그다음에 이 형식을 기반으로 내 할 일, 이렇게 우리가 지침을 저장하면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세션에서 열 때 이거를 따라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시를 주고 이 프롬프트한테, 이 AI한테 지침을 줄 때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퓨샷이라고 합니다. 퓨샷. 네. 퓨샷이라는 방식이에요. 네. 프롬프팅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분야의 퓨샷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냥 예시 주는 거예요. 예시 주는 거. 그래서 뭐 구글에다가 퓨샷 치면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냥 예시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각각 지침마다 예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은 헐 좋겠죠. 그래서 퓨샷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예시 한 개 보여주면 좋다는 겁니다. 네, 성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퓨샷이라고 하는 걸 지침과 실제 대화할 때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퓨샷까지 우리가 예시까지 뭔가 적었다면 세 번째로는 단계별로 시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걸 체인이라고 하는데
어, 이 한 번에 이번 달 관리해주고 어쩌고 해서 가계부 만들고 어쩌고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엄청 다 각자 얇은 결과가 나오는데 체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페이즈라고 하는 걸 정해서 그러니까 페이지라고 하기도 하고 스텝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각각의 그 순서를 잘 정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쳐내는 걸 우리가 페이지라고 얘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과제 같은 걸 만들 때도 첫 번째는 일단 조사하고 두 번째는 잘 안 보이죠? 조사하고 두 번째는 정리하고 세 번째는 각 과제당 한 챕터씩 제작하고 뭐 이거 모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요게 일반적으로 체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면 코드에 제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일라나? 아이고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런 순서에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요렇게 이게 제가 실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인데 보면 스텝 0에 책 커밋, 오픈 전환 커밋, 빌딩 1에 쭉 커밋 이렇게 항상 순서를 정하고 체크리스트를 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 뒤에는 왜 이게 필요하고 뭐 어쩌고 뭐 블라블라 많은데 그 다음 아래 가보면 또 수동 검토 필요하고 쭉 ABC 넣어 커밋 이제 나열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왜 필요하고 하나하나씩 왜 필요하고 하나하나씩 뭐 이런 거를 보통 그 이제 프롬프트 그러니까 AI를 잘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플랜 그러니까 계획 같은 걸 짤 때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는 게 가장 좋고 이제 이 플랜이 있어도 그 이제 하이퍼 비질런스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계속 실수하면 예민해지는 게 있는데 그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AI가 보면 이 하이퍼 비질란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션에서 네.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더 잘 정의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순서를 잘 정해도 자기가 했던 얘기를 까먹거나 쭉 했는데 마지막에 또 보고 정정이라고 하죠. 본인이 했던 게 진단이 또 틀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맞는데 그래서 쭉 다시 한번 잡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AI를 쓸 때 오른쪽에 이제 초기 진단이 다 틀렸다 본인이 이게 실제는 이렇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잡아오는 거예요. 계속 나중에 AI를 잘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지금도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3개, 4개 정도까지는 금방 하겠지만 이게 순서 배열 같은 걸 막 매우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서 생기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그 AI가 할루시네이션이 걸리거나 하이퍼 비질란스처럼 본인이 인간처럼 사고해버리거든요. 아, 어떻게든 지금 빨리 끝내고 런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매우 잘 방지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단계별로 시키는 게 익숙해졌을 때예요. 저도 아직 그게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체인이라는 개념하고 일단 퓨샷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실제 AI한테 시킬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겁니다. 나중에 분명히 AI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1, 2, 3, 4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할 때 혹은 리포트 쓸 때랑 방식이 똑같아요. 조사, 정리, 그다음에 제작, 그다음에 이제 조각 뭐 이런 방식으로 순서는 우리가 인간 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만들어줘는 4개를 깜뽕하는 건데 얘는 한 개씩 하고 다 모으니까 성과가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인이라는 거다. 그래서 그 이제 체인까지 우리 이해하면 제약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은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분량 제한, 수준 제한, 현실성, 내용 제한, 품 제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제약 조건은 아까 지침에도 걸겠지만 우리가 일을 시킬 때도 같이 한 번 더 넣어주면 매우 잘 알아먹어요. 매우 잘 알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걸 매번 얘기할 때마다 할 수 없겠죠. 그럼 저 같으면 제약 조건 스킬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가 뭔가 내가 특정 리포트를 쓸 때마다 그 스킬을 읽어서 으니까 위에다가 넣어둘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되게 편해지겠죠. 그런 방식으로 제약 조건을 걸 수 있는데 AI가 그 요즘에 되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할루시네이션이 매우 심해졌어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이제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항상 이 제약 조건을 거는 거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약간 매우 복잡한 난이도의 무언가를 만들지 않는다면 매우 이렇게 심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좀 복잡한 걸 만들게 되면 이 제약 조건을 잘 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걸고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해줘가 아니라 내가 이번 달 식비를 10만 원으로 줄이는 방법 알려줘. 근데 세 가지만 하고 바로 실행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시도해보고 다음 날에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제약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럼 AI는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해져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지니까 좁아지니까 검색하거나 이제 서치하거나 사고해야 될 게.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제약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디버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깎는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항상 내가 잘 정리해서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제약 조건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약간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재밌게 얘기하면 잡들이 하는 거죠. 잡들이를 많이 해야 돼요. AI. 그러니까 깎기도 해야 되지만 잡들이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탈출할 만한 구멍이 없게끔 딱 만들면은 거의 수준 높은 결과물이 그대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디버깅이라고 해서 내가 위에서 그 요청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나왔을 때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좀 좋은 예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음, 어제 새벽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있나? 이게 내용이 없네. 정말 아쉽다. 그 제가 좋은 케이스 하나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 디버깅을 해요. 프롬프트 디버깅을 하는데 어, 그 여기처럼 뭔가 제안해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가 근래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 이제 AI 아이고 네. 예를 들어 보면 AI랑 AI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나가 있으면은 이렇게 일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원하는데 얘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AI가 어떤 사고를 하냐면 지들끼리 편을 먹고 했다 치자 막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했다 치자가 쭉 이어져가지고 얘도 했다 치자가 돼요. 이게 매우 안 좋은 거죠. 왜냐면 거짓말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AI가 뭘 잘하냐면은 인간이랑 똑같은데 본인들이 일을 시키면 잘 안 하는데 그렇게 남을 까는 건 잘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야, 너는 얘를 100% 믿지 마. 0% 신뢰. 그리고 너는 얘가 가져온 걸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돼.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요.
이제 전 디버깅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전략적인 건데, 그러면은 얘가 무슨 결과물을 가져오면은 얘가 신랄하게 까요. 근데 이제 수정은 얘가 해야 되지만 이 중요한 건 결과물이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프롬프트 디버깅에 해당돼요. 이거 프롬프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뭔가 제약 조건을 거는 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많이 쓰게 되면 이런 것도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디버깅은 내가 뭔가 대화를 할 때 특정 상황에서 이제 완벽하게 처음부터는 못하니까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가면 좋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프롬프트 디버깅. 이 정리되어져 있는 걸 어, AI가 뭔가 잘 알아먹게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는 매우 어렵지만 저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보되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제약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조금씩 걸어가면서 대화할 때 그러니까 뭐 찾아줘가 아니라 1분 이내에 찾아줘, 10개 찾아줘, 3개 찾아줘, 뭐 3가지 어디에 가서 찾아줘 같은 것들을 거는 거예요. 이게 프롬프트 디버깅입니다. 그래서 꿀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만든 AI한테 넣어주고 야 이거 예시 좀 만들어 달라. 프롬프트 잘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내가 개똥같이 얘기하면 철석같이 이거를 네가 정리해서 알려주고 내가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게끔 해라 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챌린지 예시를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강의자를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품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항상 사고를 어떻게 해라? 이거 그대로 보고 이렇게 적어야겠다 하고 손으로 적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 손으로 글 쓰지 않는다. 무조건 모든 일은 다 AI가 할 거고 나는 얘한테 어떻게 하면 지시를 잘 내려서 이거 그대로 교수님이 보기엔 내 손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상 AI가 한 걸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제가 준비한 이유를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심플합니다. 네, 그냥 우리가 프롬프트를 하나 쓸 건데 병목 해결하는 거 4가지를 잘 써서 여기 체크리스트 잘 써서 잘 드러나게 만든 다음에 뭔가 이 과정까지 다 보여주면 사실 보너스 점수가 있겠죠. 이 과정까지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줘를 요청하셔서 AI가 리포트 써주면 작성된 거 그대로 PDF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면 돼요. 네. 그리고 중간고사가 여러 가지 리포트가 섞여 있는데 하나의 PDF로 만드셔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3시 5분에 강의를 15분 정도 쉬고 진행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출석 체크랑 공결서를 받아서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혹시나 내가 제출을 했지만 출결이 안 찍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다시 한번 넣어두도록 할 테니까요. 출결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다들 이중 체크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저희가 3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어, 제가 그 체크를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공결서 제출해 주셨는데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약간 회의형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뭔가 착오를 하거나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그 강의 이후에 대략 한 30분 만약에 시간을 줄 수 있다면 저희가 오늘 배웠던 거 한 번씩 지금 해보고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아마 한 4시 좀 전에 제가 아마 종료할 것 같고 그 뒤부터 한 30분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그 출석 체크 관련된 거나 아니면 지금 과제하는 거를 중간고사를 아예 그냥 이 시간에 끝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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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 음, 음, 자, 돼 있는데? 아, 아, 아하. 우선은 제가 수업을 좀 이어가고 여러분들 잠깐 실습하실 때 이제 출석 체크 관련된 거 정리를 조금 하는 걸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우선 좀 이어서 오늘은 강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주차가 아니라 다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 주차에 한 차시만 되는 경우도 있네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저한테 개인 카톡 주시면 제가 또 저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킬이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저희 스킬은 저번 주에도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 스킬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어디 갔을까? 네, 사용자 지정 탭에 가보면 이쪽에 스킬 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웹은 네, 데스크톱 앱은 조금 그 사용자 지정 탭 안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데스크톱 앱도 이쪽에 스킬을 저희가 다 개인 스킬을 볼 수 있어요. 개인 스킬. 이게 왜 개인 스킬이냐면 이 클로드라고 하는 이 AI에는 공통 스킬이 있어요. 공통 스킬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만든 스킬을 이제 그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교화된 스킬이라고 얘기하고 이 개인 스킬은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맘대로 만든 걸 보통 우리가 개인 스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 주에 만들어봤던 이 리포트 작성하는 것도 사실 이 개인 스킬이에요. 네, 저희가 깎아봤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스킬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스킬은 도구 활용 능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AI가 그냥 시키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가이드가 없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킬이라고 하는 건 이 AI가 쓸 수 있는 어떤 도구 혹은 도구 활용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로드에는 스킬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AI는 원래 그 텍스트로 입력을 넣으면 이게 그 텍스트로 답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킬이라는 걸 만들어서 정의하면 그게 다른 것들로
이제 이런 방식의 6가지로 나와서 이제 AI가 결과물을 표출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클로드에 며칠 전에 되게 좋은 기능이 아마 업데이트가 되는데, 디자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왼쪽에 가보면 아마 결제하신 분들은 쓰실 수도 있으실 건데, 이제 클로드에 디자인 기능이 나왔어요. 클로드 디자인. 그래서 이제 뭐 PPT 만들기 스킬이나 아니면 뭐 리포트 만들기 스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디자인이라는 탭이 나왔고, 이 디자인 탭에는 샘플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이쁘죠. 쪽에 보면 이런 그 자, 아이고, 유저 프롬프트를 안 쓰고, 네, 이렇게 이런 이미지나 움직이는 어떤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팅을 치는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저희가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실 때 타이포 그래픽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실제 텍스트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효과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런 월페이퍼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막 만들 수 있게끔, 네, 이런 거 움직이면 이렇게 따라오는 거나 아니면 뭐 메시 같은 경우도 뭐 셀블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추가되거나, 혹은 앱 디자인 같은 경우도 애들이 다 해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클로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을 그냥 요청하면 바로 만들어줘요. 나쁘지 않죠. 네, 되게 이쁘죠.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계산기 같은 거 이런 UI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클로드가 그냥 텍스트로 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또 클로드 디자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영상 제작,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나오는 영상 제작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리포트나 PPT에 쓸만한 디자인들을 여기서 전부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디자인과 UI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쓰는 UI, UX를 구현하거나 되게 많은 것들을 클로드가 디자인에 추가를 해서 이 클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아마 그 강의 자료를 아마 요 계정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 요건 아니고 이건가? 디자인 시스템? 여긴 아닌가? 이걸로 안 만들었나? Your design. 이거 아니구나. 제가 그 강의 자료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그 되게 이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각 디자인마다 프로토타입이나 실제 PPT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제출하는 양식 같은 거나 그 외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 클로드가 편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클로드 디자인이고, 이 클로드 디자인도 사실은 이 디자인을 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스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든 스킬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킬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쓰면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나 그냥 오픈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클로드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킬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많아요. 일례로 그 다빈치 연수가 안 나오네. 어, 다빈치 이런 영상을 만드는 어떤 이 서비스인데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얘들이 만든 어떤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기존의 제미나이가 갖고 있는 어떤 영상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실제 이거 다빈치로 만든 거거든요. 되게 잘 만들었죠. 완전 그냥 그 이 AI가 만들었다고 판단하기에 매우 어려운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할리우드의 최고의 후반 제작 솔루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걸 다빈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AI 영상 제작 툴, 네,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게 좀 좋지. 자, 젠스파크 말고 어, 네, 이것도 전부 다 AI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동영상들 있죠? 이거 전부 다 사람이 촬영한 게 아니라 AI가 다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영상이나 디자인 같은 걸 우리가 보통 만들 때 개념은 똑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 클로드에서는 스킬이라고 하지만 결국 얘들도 프롬프팅을 되게 잘한 겁니다. 프롬프팅. 그러니까 이 스킬도 프롬프팅의 합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들도 본인들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킬을 되게 잘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영상을 만드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구글과 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스킬이라고 하는 게 확장되면 나중에 내 비즈니스로도 내가 뭔가 팔 수 있는 걸로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약간 함정포로 빠졌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스킬 중에 지금은 아마도 곧 없어지게 제가 아티팩트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티팩트 이게 우리가 아티팩트라고 하는 개념이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그 웹이나 PPT나 디자인을 만들 때 쓰는 건데요. 이 아티팩트가 진화한 게 클로드 디자인이에요. 근데 클로드 디자인은 아마 무료 버전에서 못 쓸 거거든요. 근데 아티팩트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티팩트는 특정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디자인을 만들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티팩트 또한 스킬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팩트라고 하는 건 결국 뭔가 얘들이 뭔가 그 디자인을 만들면 거기서 바로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혹은 내가 이미지나 디자인이나 웹사이트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아티팩트를 많이 쓰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주간 습관 트래커 만들어줘. 네, 이렇게 공유 되고 있죠? 화면 공유 되고 있겠죠? 아, 네. 저희가 아티팩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월간 달력표 조금 보겠습니다. 작업할 때까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아티팩트가 어떤 기능인지. 이제 코딩을 하기 시작했죠. 네, 이제 이런 걸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웹의 게시라고 하는 걸 하면 이 클로드에서 매우 친절하게도 공짜로 웹사이트에 게시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도메인은 클로드 걸 쓰지만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실제 클릭해서 뭐 운동을 누르고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한 1분도 안 걸리는 사이에 이러한 뭔가 내 달력 같은 걸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돼 있고 사실상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가보면 위젯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런 기능도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아티팩트입니다. 네. 그러면 다 코드죠. 개발한 건데 우리는 더 이상 뭔가 이 개발 언어를 통해서 개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게 아티팩트고 이 아티팩트는 여기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티팩트는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젝트 내에서 대화할 때도 이런 것 좀 만들고 싶다고 하면 얘들이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아티팩트라고 하고 어, 이 아티팩트를 잘 사용하면
우리가 금방 보여드렸던 것도 웹사이트죠.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을 서비스화를 시키기에 좋아요. 네, 그래서 문서는 사실 저희가 스킬로 그냥 만들 거니까 필요 없겠지만 어떤 그 내 달력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어, 나를 소개하는 포트폴리오나 뭐 여긴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클로드로 게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실제 이 뭔가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어떤 그 하나의 객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 만들어 볼까요? 보드 게임 아주 간단한 게임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면 좋겠죠. 저도 게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음, 퍼즐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좀 진행하자 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왜냐면 과거에는 이게 결국에는 그 개발을 하는 사람들만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되게 똑똑하게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코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얘가 뭘 만들고 있으니까 아 열심히 글을 쓰고 있구나. 생각보다 조금 오래 걸리네. 제가 이거 하는 김에 설명 좀 드리면 이런 게 바로 만들어졌다. 네.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게시를 띄우면 사실 이게 바로 웹에서 접속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 됩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그게 있겠죠. 그래서 뭐 옮겨서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매우 간단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앱으로 출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아티팩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킬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클로드 스킬을 모아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스킬 허브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쪽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들어가 보면 정말 클로드 스킬을 잘 만들어 가지고 배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게 모아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한국어로 번역 누르면은 이제 실제 여기서 한국어로 다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남들이 만든 거 이제 가져다가 쓰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겠죠. 아까 제가 예시, 퓨샷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은 예시를 주고 내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겠죠. 네, 내가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웹 검색을 통해서 좋은 스킬들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만든 스킬들, 여기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만든 스킬들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분석하는 건 사실 얘기를 안 해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킬을 쓴다는 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발표 스크립트나 아니면 SNS 콘텐츠 같은 걸 만들 때도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 두면 그때 이 스킬을 가져와서 이 스킬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도 사실 이걸로 중간고사 스킬을 만들어서 잘 정리해 둔 다음에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이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뭐 하나의 딱 자기소개서 만들기 스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스킬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번역하거나 어떤 코드로 뭐 계산기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도 전부 다 저희가 스킬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킬 조합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매우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AI를 통한 그 어딨나? 네. 위치 AI 어떤 영상 제작 서비스. 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 DVD 이런 것도 전부 다 스킬들의 합이에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프롬 스킬 안에는 이제 이 특정 A라는 뭔가 조건을 줬을 때 이런 걸 생산해줘. 그 아티팩트와 스킬의 합이겠죠. 그러니까 클로드의 어떤 예시를 들면 이것도 AI로 생성한 거거든요. 사실 너무 티가 안 나죠. 예, 요즘에 AI 기술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 샘플 동영상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스킬과 아티팩트의 조합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 정말 네, 예전에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진짜 큰 돈을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만드니까 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또한 기본적으로 본질은 스킬과 아티팩트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보실 때 스킬도 조합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약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 그래서 스킬 숙련도에 관련된 것도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것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에이전트와 함께 대화해 보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션 3가 이겁니다. 내가 병목을 해결할 때 사실 스킬을 만들어야 돼요. 아티팩트도 활용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굳이 아티팩트 활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리포트 만들기 아티팩트로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막 만들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마다 뭔가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내 휴대폰에 위젯으로 넣어가지고 맨날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건 아티팩트를 써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아티팩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딱 시즌이 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병목 찾아야 돼요. 내가 이 AI를 통해서 내 인생에 뭔가 필요한 걸 하나 만들거나 정말 반복되는 이 귀찮은 일들을 하나의 나만의 서비스로 만들어 보는 거, 나만의 스킬로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내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이번 중간고사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완벽 가이드를 제가 잠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 에이전트 프롬프트 스킬 3개로 제가 나눠서 평가를 할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병목 전담 에이전트 하나 만들 겁니다. 이게 리포트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만드는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주는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중에 하나 프롬프트를 잘 쓴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까지 저희가 3턴이 3번 이상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번째 미션으로 드릴 거고요. 지침, 파일, 그런 프로젝트 만들기 저희가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가이드를 쭉 이어서 해주시면 되고 이게 뭔가 그 에이전트 AI랑 얘기를 잘했을 때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정리해달라 그러면 매우 잘 정리해 줄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프롬프트를 넣는 겁니다. 네.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랑 대화를 쭉 이어갈 텐데 그때 정말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냐.
그래서 구체성, 퓨전, 체인, 제약 조건까지 넣어서 뭔가 그 내가 병목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들을 잘 걔랑 얘기를 해서 정의를 잘 하는가를 같이 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랬을 때는 프롬프트 디버깅을 해야겠죠. 아니야, 이렇게 좀 더 뾰족하게 해줘. 뭐 저렇게 좀 해줘. 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사실 더 좋은 가산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깎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킬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라고 넣어놨지만, 왜냐면 제가 스킬을 여러 가지로 조합해서 만드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수를 드리겠지만, 뭔가 굳이 세 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굳이 세 개가 아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한 거 한 개를 만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에 관련된 스킬 세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스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스킬을 만들어 봐요. 그리고 이 스킬을 만들 때 남이 만든 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웹에서 검색해서 차용해도 좋지만, 내 걸 내가 만드는 것부터 해보면 좋습니다. 네, 차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차용하실 때도 내 거화 시키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게 맞아요. 네, 그게 맞기 때문에 꼭 내 거화 시키세요. 그냥 어디서 이렇게 복붙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미션을 잘 활용하면 뭐가 되냐면, 뭐 하나가 나와요. 네, 프로젝트 만들고, 프롬프트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아니라 지침 만들고, 파일 올리고, 걔한테 뭔가 되게 구체적인 요청을 잘 하고, 그 구체적인 요청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스킬화 시키거나 아티팩트화 시키고, 그거를 이제 계속 사용해보는 것까지가 사실은 이번에 과제 혹은 이게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아래도 적어놨지만 스토리가 일관돼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걸 쭉 밀고 나가는 게. 그래서 스토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 세 가지의 미션이 딱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번에 중간고사 평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리포트 작성하는 건요, 그냥 AI 시키시면 됩니다. 이거 뭐 따로 손으로 적거나 정리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도 그러고 있으실 거니까, 뭔가 제출할 때 AI를 쓰지 않는 분들 없으실 거니까. 근데 이거 매우 더 효과적으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캠퍼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씀드렸지만 평가는, 제가 평가에 대한 책에는 체크리스트도 있고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AI에게 잘 주고 이거에 잘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대부분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 일관성이나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뭔가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에 대한 뾰족함이겠죠. 예, 이거에 대한 기획, 비전,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두 번째는 똑같은 거 복붙하지 마십시오. 그냥 너도 했으니까 나도 좀 이렇게 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AI 결과가 아무리 잘 정리해줘도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 대한 확인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큰 건데, 이게 무료 버전이 체력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횟수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한 번에 전부 다 클리어를 하려면 사실 돈을 줘야 되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하루에 뭐 몇 번 대화하면 하루 5분 정도씩만 해도 한 3일이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무료 버전 말씀드렸고, AI가 리포트 써도 되냐? 네, 말씀드렸고, 병목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루에 뭔가 필요한 거나 짜증나는 거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미션 주제가 사실 달라도 되지만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가이드 문서를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어요. 그 이캠퍼스에 제가 올리긴 했는데 그 혹시나 아마 잘 올려서 못 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여기 그 올릴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오늘 강의 자료하고 시험 가이드를 제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션의 채점표도 있고요. 프롬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이드가 여기에 있을 텐데 이게 이렇게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 관리였나? 네. 이쪽에 보면 이게 안 나오나? 파일이 안 나오나? 이쪽에? 아까 올렸는데 파일이 안 나오나 보네요. 제가 못 올린 건가? 네. 이상하네. 이쪽에다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여기 있었나? 네, 이쪽에 중간고사 시험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요거인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시험이라기보다는 과제 제출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해놨어요. 네, 위쪽부터 미션 1, 미션 2, 미션 3,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다 제가 만들고 채점 기준까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이걸 가이드까지 뭔가 다 만들어가면서 뭔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번에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정말 AI를 잘 쓰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까지는 이거를 잘 쓰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시작을 해보는 것이고 기말고사는 진짜 잘 쓰는 것을 같이 해볼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마케팅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해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폭발적으로 마케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저희가 중간고사 시험 가이드까지 제가 첨부를 해드릴 거니까 요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걸 기반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4시에 종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원래 3시 반에 좀 종료를 하고 30분 정도 이제 약간 리포트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4시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파일을 제가 그냥 카톡방에다가 보내드릴게요.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웬만하면 끝낸다는 생각으로 해버리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글로드 올 거니까 이게 아니고 요거 제가 다른 이름 저장해서 탑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걸로 그냥 보고 설명드릴게요. 이 시험이라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전 사실 시험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뭔가 고정된 걸 배우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정답을 내리는 걸 매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될 때, 뭘 하면 좋을까? 원래 과제 제출을 뭐 팀으로 하거나 하려고 했는데, 근데 팀으로 하면 나만의 색이 없어질 것 같아서, 이 시험의 핵심은 내 문제를 내가 AI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40몇 명, 43분 정도의 문제는 다 다를 거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하나씩 전부 다 본인의 어떤 이야기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보는 게 이번 시험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AI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그 기본적으로 잘 활용하는 첫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준비를 좀 한 거고, 이게 저는 AI를 지금은 도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도구가 아니라 친구예요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도구로 사고를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구는 그 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제 스킬, 프롬프트 이런 것들이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이 큰 세 가지 프롬프트, 그러니까 에이전트, 스킬, 뭐 그다음에 이 프롬프팅이죠. 그러니까 AI가 누구인지 정해야 하고 걔랑 대화하면서 각각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기술, 스킬을 만드는 이 세 가지가 현재의 공존하는 모든 AI를 만드는 기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특별하다고 하는 건 그 여기에 얼마나 더 뾰족하게 뭘 복잡하게 만들어놨냐 뭐 그런 건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처음에는 내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하기로 시작을 하시겠지만요,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씨앗을 뿌렸을 때 이게 그 약간의 강제성을 띠는 게 사실은 이 시험이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좀 한 거고, 이제 강의를 제가 하는 건 끝낼 겁니다. 네, 이 시간으로 끝날 거고, 저희가 4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그 PPT랑 가이드 보내드릴 테니까 준비를 어느 정도 해두세요, 지금. 네, 그래서 강의는 4시에 딱 종료를 할 거고요. 남은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이거 준비 안 하고 가면 안 할 거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제가 18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 클로드에 가입 안 해 있으면 클로드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편하게 정리하거나 말로 해도 됩니다. 네, 요즘에는 클로드 앱은 말로도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하면서 하나하나씩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4시까지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좀 중지하고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게 출석 체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까먹는 경우가 많네요. 이건 저의 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고, 그리고 시험 가이드까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4시까지 한 김에 강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출석 체크가 만약에 본결서에 제출을 하거나 했는데 안 돼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지금 카톡 주세요. 많이 와 있는데 제가 좀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